요즘 한국 경제를 보면요, 정말이지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한쪽에서는 이거 역대급 위기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7년 만에 최고로 좋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. 완전히 정반대잖아요? 과연 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뭘까요?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. 네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의 핵심이죠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상충하는 경제 신호.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. 우선 긍정적인 신호부터 볼까요?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5개월 연속으로 좋아지더니 2025년 8월에는 무려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. 이건 뭐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꽤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. 그런데 말이죠.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연구기관 중 한 곳에서 완전히 찬머리를 끼얹는 경고를 내놓습니다. 한국 경제 성장률이 1960년대 이후로 네 번째로 낮은, 그러니까 거의 최악의 수준을 기록할 거라는 아주 충격적인 전망이었어요.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전례 없는 성장 쇼크, 즉 암울한 전망에 대해 좀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.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숫자가 바로 0.7%입니다. 원래 1.7%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여기서 무려 1%포인트를 확 깎아내린 거예요. 0.7% 성장. 이건 뭐 사실상 경제가 거의 멈춰선다. 이렇게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. 이게 그냥 전체 평균만 나쁜 게 아니었어요. 들여다보면 더 심각합니다. 건설 투자는 꽁꽁 얼어붙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마이너스. 그나마 있던 소비마저 흔들리는, 그러니까 경제의 핵심 엔진들이 모두 식어버릴 거라는 경고였습니다.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복합 불황 때문입니다. 안에서도 밖에서도 수요가 동시에 사라지는 거죠. 이건 경제에 있어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일자리가 줄고 그럼 또 소비가 줄고 결국 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이런 위험한 악순환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.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죠. 자, 세 번째 파트입니다.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? 바로 전국적인 소비 진작책입니다.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려 13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이었습니다. 이 정책의 핵심은요, 사람들이 돈을 받아도 쓰지 않고 저축할까봐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했다는 점이에요. 2025년 12월 10일까지 꼭 써야 한다는 명확한 사용 기한을 못 박아서 돈이 묶여있지 않고 곧바로 시장에 풀리도록 설계한 거죠. 그리고 그냥 돈만 푼 게 아니었어요. 이게 아주 중요한데 대형마트나 백화점,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못 쓰게 막아버렸습니다. 대신 전통시장이나 동네 식당, 작은 가게 같은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게 한 거죠. 그러니까 가장 타격이 큰 곳에 돈이 직접 흘러들어가도록 길을 터준 셈입니다. 아주 전략적이었죠. 이 정책의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.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돈이 생겼을 때 바로 써버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정확히 겨냥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실험,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?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 초기 결과를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. 와, 근데 그 효과가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. 딱 4주 만에 소상공인들 카드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서 6.44%나 껑충 뛰었습니다.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골목 상권에 드디어 온기가 돌기 시작한 거죠. 그럼 사람들은 그 돈으로 주로 뭘 샀을까요?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. 안경이나 옷 같은 내구재는 물론이고 화장품이나 네일숍 같은 소위 나를 위한 소비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. 이건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쓴 게 아니라 그동안 참고 미뤄왔던 소비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전문가들도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. 소비가 단순히 생필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이 구매를 망설였던 다양한 품목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죠.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쿠폰을 직접 쓸 수 없는 비교적 규모가 큰 가게들 매출까지 1.1% 늘었다는 겁니다. 이건 소비 쿠폰이 단순히 돈을 쓰게 만든 걸 넘어서 시장 전체의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
분위기 메이커 역할까지 했다는 걸 시사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인상적인 숫자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.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회복의 신호탄일까요?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한 걸까요? 당연히 이 정책을 두고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. 한쪽에서는 이거 봐라, 소상공인도 살리고 GDP까지 끌어올린 성공적인 정책이다 라고 주장하고요. 반대쪽에서는 이건 그냥 잠깐 반작하는 효과일 뿐 근본적인 경제 체질은 하나도 못 바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. 이 논쟁은 결국 처음에 HRI 보고서 내용과 다시 이어집니다. HRI는 애초에 이런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투자가 고용으로, 고용이 소득으로, 그리고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더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거든요. 자, 이제 소비 쿠폰의 효과는 곧 사라집니다. 과연 이 단기 부양책의 온기가 꺼진 뒤에 한국 경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?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인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.